seeing you head so curly, kissing my face so amazing. You swear too often, give me that look, now I'm dead, put me in a coffin. Now you keep me up at night. La-di-da-di-da-di, watching movies black and white. La-di-da-di-da-di, when I see you overjoyed. I'm your Paris, you're my Helen, yeah we safe in Troy. La-di-da-di-da-di. 안녕하세요. 수줍어하는 엔진소리의 유성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링컨 커세어 모델이고요. 얼마 전에 코세어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링컨 코세어 모델을 가지고 지금 시승을 해보고자 차량을 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반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서 차량을 운전해보고 이 소감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이제 에비에이터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은 에비에이터랑 동일한데 사이즈만 작아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경된 이제 서스펜션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나 그리고 실내에 들어간 옵션, 이 정도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시에 느껴지는 느낌은 에비에이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운전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사이즈가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운전의 편의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이제 바닥에 트랙션 접지 부분이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붙어가면서 이제 고속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은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보조주행 장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링컨사는 코파일럿 360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레인 키핑 시스템, 그리고 코너링 어시스트, 그리고 스탑앤고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가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이렇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주행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레인 키핑 시스템이나 그리고 코너링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잘 이용이 된다는 느낌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에서도 앞차 간격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스탑앤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차까지 완벽히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속도는 67km입니다. 66km에서 65km까지 현재 설정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발을 뗀 상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너링 어시스트도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서 펼쳐진 코너길에서 어떻게 조향을 해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핸들을 잡지 않고 손을 얹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이 옵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살짝 이 상태로 뗀 상태에서 레인 키핑이 켜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차선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면은 조금씩 안쪽으로 다시 잡아주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행을 하면서 그 일요일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한번 쭉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고속에서 느껴지는 이 노면에서의 충격과 이런 감쇄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링컨 코세어의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어 부분은 인테그럴 부시 서스펜션이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이 외부 이 불규칙한 노면에서 전달되는 이 충격 같은 경우도 실내로 전달되지 않게끔 상쇄시켜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도 이제 실내가 또는 충격이 많이 전달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조그만 요철을 지나갈 때
이 충격이 실내로 들어오는 정도가 그래도 적게 이 감쇄를 시켜주고 있고요. 한번 쭉 밟아 볼게요. 현재 코너링 같은 경우도 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은 것만으로 조향을 제가 직접 꺾지 않더라도 차에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가 대략 8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저속에서 지금 80km까지 이제 속도를 올리는 구간에 있어서도 8단 셀렉 시프트 미션이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특유의 터보 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미국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코너링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근데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면 미국 지형 자체가 직선 주로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코너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드 링컨 차량들이 이제 한국뿐만이 아닌 수많은 해외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머스탱 같은 경우는 독일차 스포츠카 순위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포드 링컨 브랜드 차량들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같은 경우도 고속에서 이제 BMW 특유의 날카롭고 이제 직각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정확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에비에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꽉 찬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2000cc 가솔린 엔진에서 이 전해지는 느낌 치고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이제 브레이킹을 할 때는 전자식과 그리고 유압식이 같이 들어간 브레이크다 보니까 밟았을 때의 느낌도 이질적이지 않고 운전자가 밟고자 하는 그 정도의 레벨만큼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를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이즈 대비, 컴팩트한 사이즈 대비 굉장히 이 지면 접지 트랙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준수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의 2000cc의 엔진도 지금 물론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이제 3000cc 에코 터보 엔진이라든지 이 고성능 퍼포먼스 엔진이 탑재가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벤츠에서도 이제 45 AMG라든지 많은 차량들에서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AMG 라인들이 접목되고 또는 BMW M 시리즈들이 채택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코세어 같은 경우도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이제 가볍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제 CL을 타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핸들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었어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시키면 핸들이 무거워진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CLA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고 하면은 이 코세어 같은 경우는 그 핸들의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 크루즈를 구동을 시켜 봤는데요.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자동적으로 락킹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정차를 한 상태이고요. 완벽히 정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앞쪽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정지됨 이라는 글씨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차량이 출발하게 되면 이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엔진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 내부에 이중벽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중벽이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를 사전에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 코세오의 실내는 더욱 정숙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이제 회피조향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피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에 차량과 이제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보통은 핸들을 꺾어서 피해야 됩니다. 근데 피했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늦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게끔 이제 핸들을 좀 더 감아주고 토크를 구동을 시켜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꺾는 각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꺾은 이후에는 다시 옆에 차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시내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켜서 다시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 기능이 사실 들어간 차량과 없는 차량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핸들에 손만 얹은 상태에서 이 발 아래쪽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구동을 시켜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세어의 사이드 미러에는 블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이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노란색 불빛이 전멸되면서 차량의 유무를 판별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은 사이드 미러만으로 이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차량들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이제 노란색 불빛이 전멸되면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벤츠 차량의 경우에서는 빨간색 불빛이 전멸되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같이 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각적인 면 이외에 청각적인 부분까지 추가가 돼서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너무 자주 울리다 보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좋지만 이 불빛만으로 전멸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곳은 저희 전시장 주차장이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 시승 차량들은 지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차를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파킹을 가고 시동 버튼을 꺼야지 이제 올바른 순서가 되는데 이 링컨 차량은 이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꺼주시면 자동적으로 파킹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노면이 경사가 심하다 하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주시면 완벽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